특히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에서의 우편물, 그 대처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우편물 걱정입니다. 특히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혹은 알릴 수 없어서 몰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추심 전화나 문자 연락이야 몰래 해결하면 되지만 우편물은 집이나 직장으로 바로 날라오기 때문에 회생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우편물 때문입니다. 먼저 회생하면서 우편물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날라오는 우편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당사자한테 우편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사무실로 결정문을 보내지 채무자 개인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우편물이 오는가, 바로 채권사가 신청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안내물이 옵니다. 가압류 결정문일 수도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사가 알고 있는 주소지나 법정 주소지, 그러니까 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가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채권사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채권사의 연체 통보서나 독촉장입니다. 이런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기 싫으시면 주소지를 바꿔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어플로 주소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채권사는 법정 주소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으니까 웬만큼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연체가 생기면 채권사들끼리 혹은 보증기관끼리 채권을 이전합니다. 이럴 때 채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고 이 우편이 등기 우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우체국에 주소지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집배원 분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편물이 올 수 있는데 가족이 알면 안 되니까 따로 연락을 주세요 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런 방법이 정식적인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부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령껏 예의를 잘 갖춰서 하셔야 됩니다. 우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채권사 같은 경우는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신청했을 때 남긴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등기 우편물도 받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되지만 가족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가족한테 오픈하는 건 어떨까요? 남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분들 글을 보면 몰래 하다가 고민 끝에 털어놨는데, 혹은 가족이 알게 되어서 말을 했는데 오히려 속 시원해지고 지지를 받았다는 글이 많습니다. 회생은 안 그래도 충분히 힘듭니다. 걱정이 추가되면 더 힘듭니다. 차라리 정면 돌파가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파산에서 우편물 관련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 카페 열혈 회원이신 마음이님께서 남기신 글에 착안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마음이님을 비롯한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